거고요. 하이퍼 파라미터는 아까 저희가 학습을 시킬 때 이거 이웃의 개수를 40%도 바꿔보고 5로도 바꿔봤잖아요. 이렇게 사용자가 모델의 어떤 파라미터를 직접 결정해주는 거를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내가 잘 넣어서 그 성능을 끌어올리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가지고 튜닝을 하려면 모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모델이 어떤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보다는 데이터 튜닝으로 가야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어떤 점이 문제냐면, KN2라는 모델한테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너가 뽑은 이유 5개의 정보를 보여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델마다 이제 모델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델의 특징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은 우리가 모델한테 줘라고 하면 줍니다. 자, 그 중에 이제 그 최근적 이웃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웃의 개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이웃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실수했던 부분인데, kneighbors라는 함수는 이제 여기서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웃이라는 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처럼 여기다 딱 찍어야 이제 여기에 대한 이웃이 나오는 거고, 여기다 딱 찍으면은 여기에 대한 이웃이 나오는 거고, 내가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그 찍은 곳에서 이웃을 구하는 거니까 이웃을 구하고 싶은 지점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궁금한 거죠. 여기 녹색. 이 녹색은 25, 150, x 25, y 150입니다. 그래서 2차원별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또 이러네. KN2. 자, 그럼 2개의 정보가 이렇게 나와요. 튜플로 나와서 이제 따로따로 받아줄 수 있는 거 아시죠? 하나를, 자, 요게 이제 거리예요, 거리. 거리를 기준으로 정한다고 그랬죠? 디스트랑 K 디스트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K, 요 밑에 요거는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가장 가까운 애가 몇 번째 있는지, 25번째. 그 다음 가까운 애는 2번째. 그 다음 가까운 애는 1번째. KIDX라고 할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요거 워닝 뜨는 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제 보시면 거리인데, 거리보다는 일단 우리가 궁금한 게 요 IDX 한번 볼게요. 결과는 2차원별로 나와요. 근데 우리가 요거 인덱스로 쓰려면 1차원별로 바꿔야죠. 자, 그리고 요 앞에 어레이 붙은 게 요게 뭐냐면 요게 numpy의 md 어레이라는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판다스에서는 뭐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불렀는데, numpy에서는 그냥 md 어레이, 1차원 어레이, 2차원 어레이, 3차원 어레이 이렇게 불러요. d가 이제 디멘션이라는 뜻인데, 어쨌든 지금 2차원 배열로 나왔어요. 1차원 배열로 바꿔야 돼요. 자, 차원을 바꿀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 자주 쓰는 거니까 알아두세요. 자, numpy를 대상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reshape라고 있어요. shape가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모양을 다시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게 지금 1행 5열이죠, 여러분.
판다스로 치면은 행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칼럼이 지금 5개 있는 거고. 그렇게 따지시면 되는데, 이걸 제가 1행 5열로 바꿔볼게요. 다시 1열 5행. 5행 1열이 되겠죠. 데이터를 세로로 바꿨죠. 여기서 리쉐이프를 쓰면은 기존의 모양을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 있는데, 자, 이 차원 정보가 2개 들어갔다라는 건 이게 2차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차원 정보를 이렇게 하나만 넣으면 1차원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1차원이 이렇게 됩니다. 대괄호 하나 사라졌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numpy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하는 ND 어레이 적용되는 얘기고요. 만약에 numpy가 어려우시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판다스나 시리즈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할 수는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쪽 들어왔으면 numpy라는 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numpy는 근데 판다스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따로 numpy라는 그 커리큘럼을 따로 진행하지는 않을 거고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소개해 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해서 1차원으로 바꿨고요. 이거를 다시 KIDX 1D라고 해서 넣어주도록 하고 뭘 보고 싶냐면 이웃이 누군지 보고 싶은 거예요. 이웃이. 우리가 이 KN2라는 모델을 학습한 게 TRD2잖아요. 이게 이제 각종 도미들, 그러니까 도미가 아니라 생선들인데 여기다가 여러분 LOC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시죠? LOC 아니고 IROC입니다. 이거 인덱스 받는 거니까. 되셨죠? 이 5개가 현재 이 25와 150의 스펙을 가진 생선에 가장 가까운 이웃 5 생선입니다. 자, 정체가 뭔지 궁금하죠? 불임인지 스멜트인지 그거는 TRT에 있죠. 정답 데이터. 어차피 똑같은 행을 좌우로 쪼갠 거라서 행의 위치는 바꾸지 않아요. 인덱스의 위치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보시면은 자, 얘는 그리고 정답 데이터는 제가 아까 1차원으로 만들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거는 정답 데이터는 1차원, 학습 데이터는 2차원. 대괄호가 2개냐 하나냐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는 이렇게만 넘기면 되죠. 그리고 IROC도 빼요. 자, 그럼 브림, 스멜트. 그러니까 지금 KN2 우리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서 문제를 하나 보여줬더니 요런 이유 때문에 스멜트라고 한 거예요. 이웃이 지금 5명 중에 4명이 스멜트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멜트라고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됐죠. 그리고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자, 얘 다시 보면 얘가 지금 생선 스펙이잖아요. 이웃 생선 5 이웃 생선의 스펙이에요. 얘가 제일 가까운 애고 그 다음 가까운 애고 그 다음 가까운 애예요. 순서대로 얘를 X축 얘를 Y축에 찍으면은 얘네들을 좌표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그림은 이 밑에다 그리겠습니다. 스캐터 플롯으로 아까랑 똑같이 일단 만들어보고 DF3로 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다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X축은 length, Y축은 weight,
Q는 스페시스. 하실 때 대소문자 구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점 찍을 때는 매플롤립으로 스캐터라고 해서 하나씩 찍으면 돼요. 좌표 정해서. 아까 25랑 150이었죠. 얘를 마커를 X로 잡아주고 컬러는 레드로 아까 똑같이 잡아줄게요. 자, 그리고 시각화 하는 거는 정해진 역시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시각화를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더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머신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각화를 막 엄청 예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정보들만 딱딱 나타낼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거 일단 X는 찍어봤는데 이웃을 찍을 거예요. 이웃. 그럼 plt.scatter를 하시는데 요 X를 리스트로 주시면 점 여러 개 찍을 수 있는 거 아시죠? 10, 20, 30. Y도 100, 200, 300 하면은 10,100에 하나 점 하나 찍히고 20,200에 점 하나 찍히고 30,300에 점 하나 찍히겠죠. 요거랑 요거랑 요거. 구별이 힘드니까 색깔 바꿀게요. 보라색.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보라색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개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요거 말고 아까 우리가 얻은 생선의 길이와 생선의 무게 5개를 여기다 세팅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요거잖아요. 자, 얘를 이렇게 표현은 조금 어려우니까 네이버라고 할게요. 네이버 스피쉬. 이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랭스가 5개고 웨이트가 5개니까 이걸 이제 여기에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네이버 스피쉬에 랭스 y에다가는 웨이트. 자, 그러면 보라색이 보이는데 자, 딱 봐도 이상하죠 지금. X의 이웃이라고 잡은 게 얘랑 여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얘를 안 잡고 얘네들을 안 잡고 얘네들을 잡았다는 거죠. 거리 계산할 때 그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점을 이제 찾은 거죠. 아무리 봐도 얘보다 얘가 가까운데 왜 얘는 얘를 이웃으로 정했을까? 라는 이제 의문을 푸는 거고, 이제 뭐 여기에서 많은 고민을 하겠죠, 원래. 자, 근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두 축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보시면은 똑같이 지금 거의 정사각형인데 X축은 10, 15, 20, 25 한 칸당 5씩 늘어나는데 Y축은 200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얘가 X축으로 1 움직이는 거는 Y축으로 200 움직이는 거랑 한 100 정도 움직이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X축에 대한 민감도가 엄청 크겠죠. X축으로 조금만 이동해도 거리가 엄청나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맞춰주셔야 돼요.
자, 기준 맞추는 거 기억나시나요? x 잠깐만. 자, 기억이 안 날 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축 범위 x 레이블 잠깐만 x 레임 요거네요. 자, 요거 쓸게요. 이런 거 항상 켜놓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하면 됩니다. 자, 요거를 0부터 1000까지로 바꿔야겠죠. 왜냐면 여기 y축도 0부터 1000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보면 굉장히 지금 한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는 이게 정확한 그림이긴 한데 이걸 보고는 너무 데이터가 겹쳐 있으니까 보기 힘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표준화 하는 거예요. 표준화 하겠습니다. 몇 번이냐? 그래서 튜닝이 9번이었고 지금 튜닝 하는 거 하고 있네요. 여기다가 부제를 붙이겠습니다. 표준화. 그래서 표준화는 뭐냐면 같은 기준에 놓고 보겠다 이거. 자, 그래서 이 표준화라는 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뭐 0과 1000 여기 500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0과 20이 있는데 여기 10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500과 10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얘는 딱 중간에 있는 값이에요. 얘도 딱 중간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변이상으로 똑같은 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 그리면 우리가 이 빨간색 두 점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은 정확히 중간과 중간에서 여기에 나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기준이 달라서 여기에는 0부터 1000이고 여기에는 0부터 20이면 그렇게 안 찍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0을 기준으로 10도 여기다가 놓고 500도 여기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0이라는 하나의 중간값을 갖는 축에다가 좌표를 계속 다 갖다가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이제 표준화라고 하는 거고요. 이 공식이 있어요. 표준화 공식 찾아보시면은 Z스코어라고 해서 요거예요. 어떤 단위 타겟 값에다가 평균을 빼고 이게 분산인데 분산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게 뭔지 이해를 못하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어쨌든 이 공식을 쓰면은 내가 표준화된 그러니까 0 근처에다가 어떤 값이나 다 0 근처에다 몰아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값의 범위와 기준을 절대 기준 하나 놓고 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표준화를 할 건데 일단 수식을 그대로 써볼게요. 자, Z 표준 점수를 보통 Z라고 표현합니다. Z. 그 다음에 X는 뭐냐면 우리가 표준화 시키고 싶은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는 전체 데이터 TRD2 얘를 얘랑 같은 기준으로 보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TRD2를 표준하고 싶은 거야. 그럼 랭스는 랭스끼리 표준화해야 되고 무게는 무게끼리 표준화해야겠죠.
왜냐면 이 서로의 값에 대한 위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각각 민을 구해줄게요. 자, 그러면 요거 엑시스 하면은 0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엑시스 0이면은 행들길에서 두 개 행이니까 두 개 값이 나오는 겁니다. 랭스의 평균, 웨이트의 평균이면. 요거를 민이라고 잡아주고. 자, 그다음 그러니까 분산이 아니라 표준 편차입니다. 지금 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분산이랑 표준 편차랑 뭐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STD 또는 SD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요걸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RD2의 스탠다드 표준 편차를 구해라. 엑시스 역시 0으로 해주면은 각 컬럼에 대한 표준 편차가 나옵니다. Z로 하면 안 되고 STD로. 그러면은 두 개 구했죠? 랭스 1의 표준 편차, 웨이트의 표준 편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Z 스코어는 어떻게 하면 된다? 자, 그럼 TRD에서 하고 싶은 게 39개인가 있잖아요. 34개인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벡터 연산 아시죠? 시리즈에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자, 이거 시리즈죠? 여기다가 3 곱하면은 이 3이 여기에도 곱해지고 여기도 곱해지고 여기도 곱해지고 여기도 곱해지잖아요. 그 벡터 연산이라고 하죠. 자, 그런 연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리즈가 넘파이로 치면은 ND 어레이예요. 1차원도. 아시겠죠? 자, 그래서 TRD2에다가 이게 간측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식 뭐였죠? 관측값에서 평균을 빼래요. 자, 그럼 민이고. 요거를 표준 편차로 나눠라. STD죠. 그럼 각 컬럼에 맞게 표준 점수가 나옵니다. 보시면 다 연근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다시 한번 나타내 보면, 자, 요게 표준화된 거니까 보통 스케일 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스케일된 TRD. 똑같은 데이터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걸 그림 그려보면 똑같이 나와요. 자, 스캐터플롯으로 SNS에 스캐터플롯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림 똑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X축과 Y축의 값이 똑같죠. 범위가 거의 동일해서.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까 타겟으로 잡았던
25, 150. 자, 얘도 표준화해야 요쯤에 찍히겠죠. 그죠? 25, 120 그냥 찍으면 이거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자, 해서 얘도 표준화를 할 건데, 우리 학생이 표준화 할 때 사용했던 학습 데이터가 TRD2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측하는 것도. 자, 그래서 관측값이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타겟이라고 할까? 타겟, 스케일드 타겟. 자, 잠시만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야 되나? 잠시만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야 되네요. 자, 요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요걸로 진행할게요.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이렇게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타겟이라는 데이터 프레임 하나 만들어 놓고 걔를 여기다 공식 표준 점수 구하는 공식에 넣어서 스케일을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따로 그릴 때는 PLT 스캐터 그리는 게 편하다고 그랬죠? 자, 얘의 랭스와 Y축은 얘의 웨이트. 컬러도 잡아줄게요. 그린으로. 마커는 X. 자, 이제 여기 생겼네요. 그죠? 아까 여기 생겼었는데. 표준화를 해가지고 보정을 받은 겁니다. 레드가 낫겠다. 위에 타겟은 여기 있어서 아까 그 계산을 한 게 이게 스멜트가 있는 게 맞죠? 자, 해서 스케일까지 했어요. 표준화까지 했습니다. 자, 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 마무리는 해야겠다. 자, 스케일 된 걸로 이제 학습을 시켜야겠죠. 재학습 시킬게요. 자, 핏. 그래서 이제 스케일드 된 요 TRD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여러분 스케일 필요 없습니다. 그죠?
정답은 그냥 분류값이니까. 자, 됐습니다. 자, 나온 애를 가지고 프리딕트 해볼게요. 근데 잠깐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잠깐만 검증 한 번만 할게요. 자, 제가 실수했죠, 여러분. 15가 아니라 25인데. 어쩐지. 브림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스멜트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궁금했던 거, 아까 문제 됐던 거 25, 150이잖아요. 자, 아까랑 똑같은 위치에 찍히는 게 맞죠? 그래서, 이웃을 살펴보면 이제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잡게 됩니다. 그거는,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위에 거 그대로 따라서 그리시면 그려보시면 돼요. 이거 이웃 뽑아가지고 그려보시면 되고, 지금은 결과만 한번 보겠습니다. 스케일 된 걸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다시 예측하라고 하면은 브림이 이제 잘 나온다 까지가